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 달 6월이면은 또 대형 이슈가 하나 시행이 되죠. 그게 뭘까요? 바로 세금이 대폭 인상이 된다라는 점인데요. 대표적으로 양도세라든지 종부세가 대표적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6월부터는 양도세와 보유세가 대폭 인상이 된다. 자,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래 절벽이 예상이 될 때 이 시점에서 우리가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부터 대표적인 세금이죠. 보유세와 거래세가 대폭 인상이 되면 과연 어떤 결과가 올 것이며 어떤 전망이 예상이 될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렸죠. 바로 거래 절벽이 올 것이다. 그 이유가 뭐죠? 자, 보유세가 그리고 거래세가 대폭 인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매도를 할 분들은 언제 매도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이번 달이죠. 5월까지 매도를 할 것이고 6월로 넘어가게 되면은 예를 들자면은 양도세의 경우는 무려 최대 세율이 60% 70%까지 대폭 인상이 되기 때문에 6월부터는 팔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6월 이후부터는 거래 절벽이 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 정부 4년 동안 지금까지 4년 동안 세금을 이토록 늘려왔지만 집값은 어땠을까요? 잡혔었나요? 아니죠. 오히려 집값은 대폭 또 올랐고요. 다주택자들이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버티기에 들어간다. 요지부동에 들어간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5월 말에 잔금을 치르고자 하는 다주택자들이죠. 우리가 조급하다. 이번 달까지 조급하게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가격을 좀 내려준다든지 급매로 처분을 할 텐데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오히려 배짱 호가를 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가로 거래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현 분위기고요. 특히 재건축 단지가 있죠. 재건축 단지의 경우는 매물 풍기 현상 그리고 신고가 계약이 계속해서 경신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죠.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은 규제가 덜한 경기도와 인천 일대로 매수가 좀 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풍선 효과 때문에 오히려 그쪽으로 경기도 인천으로 넘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매수세가 경기와 인천 쪽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바로 조기에 공급을 확대를 해야 될 텐데 여기서 조기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청약보다도 뭘까요? 입주가 조기에 이루어져야만 전세값과 집값을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 2, 3년 내에 과연 조기에 공급, 입주가 이루어지는 물량이 얼마나 될까라고 봤을 때 굉장히 좀 앞으로도 2, 3년 내에는 집값이 잡히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 이슈가 들썩이는 인천입니다. 이처럼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 풍선 효과로 저평가되고 있는 지역 인천 쪽으로 좀 몰리고 있는 현상이 또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과연 그렇다면 인천이 가격이 올라가는 대표적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저평가 지역으로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인천의 경우는 서울의 집값에 비해서 절반도 되지 않는다라는 메리트가 있다는 점이죠. 실제로 보면 3.3제곱미터당 아파트 매매 가격을 비교해 보면 서울이 3.3제곱미터당 3,800만 원인데 비해서 인천은 어떻습니까? 1,260만 원 밖에 안 되고요. 인천 중에서도 고가주택 밀집 지역이죠. 송도를 또 제외하고 나면은 인천 지역의 3.3제곱미터당 아파트 가격 평당 가격이 1,000만 원 밖에 안 될 정도로 서울에 비해서 굉장히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오히려 서울이 아닌 인천, 경기도 쪽으로 밀려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분양마저도 전달에 비해서 8.5% 감소되면서 3월 말 기준으로 인천에는 미분양 주택이 130가구밖에 안 되죠. 130가구 정도면은 미분양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의 가격이 오른 이유도 대표적인 이유가 3기 신도시 교통 호재들이 있죠. 겹치면서 매수세가 번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그러면은 경기도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천 지역의 집값은 어떨까 예측을 해본다라고 하면 서울의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서울의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평균 아파트 가격이 11억을 돌파를 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풍선 효과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겠다. 특히 대출 규제, 실수요자들을 겨냥한 대출 규제를 조만간에 완화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완화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수요자가 너무 비싼 서울보다는 이런 경기도 내지는 인천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보더라도 최근에 인천 동향들을 보면 인천과 수도권 그리고 서울을 비교를 해보더라도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죠? 최근 사례를 보더라도 오히려 인천의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다른 수도권이라든지 서울에 비해서도 상승률이 대폭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들썩이는 강남 재건축,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까지도 다시 들썩이고 있는데요. 건축 연령별로 서울권의 아파트 값의 동향, 변동률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구분해 보시면 5년 이하 주택. 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신축이라고 보죠. 그리고 5년에서 10년 차, 10년에서 15년 차, 15년에서 20년 차, 20년 초과. 그러면 이 밑으로 갈수록 20년 초과됐다라는 건 우리가 재건축 기대감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연도별로 과연 최근에 4월에서 5월, 최근 4월, 5월 누적 상승률을 비교를 해봤더니 아파트 연수가 높을수록 재건축 가능성이 높을수록 상승률이 어떻습니까? 가장 높죠. 서울 전역에 비하더라도 연수가 낮은 것보다도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 상승률이 그만큼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강북권을 비교해 보더라도 5년 이하는 0.17%지만 20년 차 초과 재건축 가능 연수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무려 0.57. 그리고 강남권은 더 심하죠. 강남 같은 경우는 독특한 현상이 재건축 가능 아파트도 굉장히 상승률은 높지만 신축 아파트 상승률도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재건축 이슈로 20년 이상의 아파트 상승률이 가장 높고요. 강남권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신축 아파트 상승률도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른 지역으로는 여의도 구축 아파트, 재건축 가능한 여의도 아파트 가격이 뛰자 그 주변부 영등포구에 있는 물레동이나 대림동의 아파트마저도 지금 들썩이기 시작하고 있고요. 노원구 역시 구축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자 그 주변부에 있는 도봉구, 창동 아파트까지도 들썩거리기 시작하고 있다.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도 상승률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 빌라 거래량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지금 4개월 연속으로 서울의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보다도 탁월하게 거래량이 높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지금 내용을 보면 빌라 거래 건수가 아파트보다 무려 2.2배나 높다라고 하는데요. 빌라라고 하면은 다세대 주택과 연립을 말하는데 이 매매 건수를 비교를 해보면 최근 4월 달에 신고 일을 기준입니다. 자, 다세대 연립 매매 건수가 3,217건인데 비해서 아파트 매매 건수는 어떻습니까? 1,450건으로 오히려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연립 거래 건수가 아파트의 2배 이상 더 높다. 자, 그렇다면 이 이유가 뭘까요? 최근 들어서 아파트보다도 이렇게 다세대 연립주택의 거래 건수가 더 많아지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첫째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의 최근 평균 아파트 가격이 얼마라고 했죠? 11억까지 또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최초에 내 집 마련하기로 평균 가격이 11억이라고 하면은 도저히 아파트를 사기가 버겁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다세대와 연립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 정부나 그리고 서울시에서 공공 민간 재개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낙후 지역의 빌라들,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의 인기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서울 아파트 가격 평균 가격이 11억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처음 아파트 내 집 마련하기 또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내 집 마련을 도와주기로서는 아파트는 포기다라는 점이죠.
포기를 하고 차라리 재개발이 가능한 낙후 지역의 빌라를 사놨다가 나중에 개발이 돼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지금 계획을 옮기고 있다라는 이유가 되겠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현 정부 4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죠. 노원구 아파트 가격은 의 경우는 4년 전에 한 3억 하던 것이 지금 4년 사이에 8억까지 올랐다고 할 정도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정부의 대출 규제가 심해짐에 따라서 사실은 내 집 마련하기 기회가 없어진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아파트에 대체할 수 있는 주거 형태로서의 다세대 주택 연립의 인기가 그토록 최근 들어서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반적인 동향을 살펴가면서, 그리고 자금 여유가 없다면 이처럼 앞으로 재개발 기대감이 높은 낙후 지역의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 쪽으로 계획을 잡아도 내 집 마련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